미국하고 충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유럽을 끌어들이자 이거야. TSMC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TSMC한테 갑질을 못해요. 이게 팹릿은 크려면 설계 분야가 같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를 육성하는데 삼성전자도 힘을 보태라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지금 최대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도전을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더 부상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한테 큰 효과를 못 본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혜택 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수입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달러의 힘이라든가 군사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할 때 그 압박의 효과를 보게 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걸어야 됩니다.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다니 반격을 할 게 아닙니까? 반격할 때 내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러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러시아하고 이제 한번 전초전을 한번 치러봤는데 이게 자기들도 피해 많이 본 거잖아요. 유가가 막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시민들도 막 물가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불만들이 폭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더 큰 상대란 말이에요. 사실상요. 중국하고 하는 데 속에서 보니까는 간단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보복이 올 텐데 미국한테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반대로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때문에 공격을 할 게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때 그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보복을 해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검토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인데 예를 들어 반도체를 관련한다면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는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생산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개별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최고지만은 생산량은 전 세계 50% 정도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배터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는 좀 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히토류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은 이 자연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도 잘 개발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중국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반도체라는 걸 딱 보게 되면요. 반도체는 설계 분야가 있고 파운드리, 팹리스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이런 거 있잖아요. 설계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 설계한 것을 주문 이제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데가 소위 말해서 이제 팹리스라니 이게 TSMC 같은 회사죠. TSMC가 그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건다는 게. 그리고 이제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들이 그걸 하는 것이고요. 선진국가의 장점은 뭐냐면 특정 산업의 전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선진국가예요. 예를 들면요. 산업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적이 됐을 때 보복을 안 받는다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같은. 인텔도 그렇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값싸게 제품도 더 잘 만들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설계 분야란 말이에요. 세계 속에서 국제 분업 체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임금이 싼 데다가 넘기고 자기들은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부가가치가 설계 분야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서 저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들을 이걸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넘겼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데도 싱가포르에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걸 생산하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미국에서 하려면 너무 비싸니까는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중국하고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의 절대적인 핵심 요소란 말이에요. 이 분야를 중국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삼성 같은 경우 한 4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치는 뭐겠느냐?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를 배반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더 안전한 건 뭐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하면은 그 걱정 아예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IRA법 같은 걸 가지고 바이든이 와가지고 수원 공장 방문해가지고 쇼하고 한 것도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는 다 생산하게 하면은 가장 안전할 게 아닙니까? 이거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도 미국 내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투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기술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하면서 그 기술을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이전시키고 싶겠죠. 그 질문한 거 두 가지가 다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그러니까 확보하는 거, 국내에서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입해다 사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대책인 것이고, 거기다 유황이면 뭐냐면은 기술까지 이전시키자.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을 중국에다 유출한 이유가 그 기술을 이전시키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은 누가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이고요. 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IRA법, 그 다음에 그 과학법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법에 보게 되면 미국에 이렇게 와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에다 새로운 신규 투자 못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삼성전자 사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검토해봤는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거하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경계현 사장인가가 반도체 부문 담당 사장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정부가 좀 해줄 역할이 있다. 신호를 보낸 거죠. 지금 풀어달라.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입장 속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공장에서 갈 때 계속해서 신규 투자도 설비 투자도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래. 그럼 중국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별 기업이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걸 소유한 게 치포 동맹 아니에요. 치포 동맹. 미국, 일본하고 그다음에 한국, 대만 해가지고 네 나라가 반도체를 그러니까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 배제하고 우리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반도체 산업이요. 먼저 이 삼성이 그랬을 때 많은 그 장비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들을 유럽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ASM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유럽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만 가지고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느냐. 제가 유럽도 참여시키라 그래라. 그러면은 유럽이 거기 참여하면서 미국은 지금 뭐냐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중국을 왕따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고립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포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11월 4일 날부터 5일 사이에 독일의 총리인 슐츠가 100여 명이 넘는 유명한 기업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중국에 시진핑 방문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한 게 거기서 뭐냐면 거기에 이제 바스프라고 BASF라고 유명한 기업이라든가 BMW, 벤츠 이런 기업들 다 가가지고 전부 다 경영자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 포기 못하겠다 이거죠. 독일하고 중국하고 무역 교역액이 수입과 수출 합해가지고 독일의 1등 교육 국가가 중국이에요. 수출만을 보게 되면 미국이지만은 수출 수입을 다 합치게 되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중국 시장 포기 못하겠다 이거예요. 유럽 기업들 중국 시장 포기 못해요. 이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가 좀 안 맞는 게 많지만은 경제는 포기를 못해. 왜 그러냐? 중국이요. WTO라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한 게 2001년 12월 달인데 연말에.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GDP의 한 10%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77%가 쫓아왔어. 이제 올해는 이제 80%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럼 중국 시장도 그만큼 80%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포기를 해? 그거 포기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포기 못하겠다 이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한국한테 이게 하는 것처럼 니네들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이게 유럽한테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치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나라로 일본은 미국한테 그냥 항상 하나 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죽은 상태잖아요. 대만이나 한국은 중국 포기하고 이게 할 수가 없다고 사업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1대1로 미국하고 충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유럽을 끌어들이자 이거야. 유럽도 반도체 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걔들은 빼냐 이거야. 그럼 유럽이 들어오는 순간에 유럽이 미국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도 같이 편들어가지고 그럼 미국이 자기들 고집만을 피우기 힘들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다자주의가 그래서 좋은 거야. 양자로 하게 되면 미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인 거고 외교라는 것이 요즘은 다 경제 외교고 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지금 중요한 하나의 도전 과제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이 소위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탈세계화라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산업은 생태계가 잘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대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만은 TSMC가 애플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관련 아니면 반도체 고객들 설계 회사들을 굉장히 주요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TSMC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갑일 것 같아요. 그런 것 속에서는 설계하는 이 사람이 주문하는 사람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협력업체 했을 때 재벌 기업이 갑이듯이. 그런데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TSMC한테 갑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갑질을 못하게 하려면은 이게 협상력을 가능한 대등하게 만들려면은 그때 의리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갑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은 이건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죄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 되죠. 근데 내가 너가 없어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있어.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부당하게 막 요구하는 거 이런 건 좀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TSMC가 애플한테 갑질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좀 만들 수 있으려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설계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른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설계 회사들을 TSMC는 대만에 많이 육성을 했어. 대만에도 그래서 설계 회사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언제면 얘네들한테 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는 그러면 이 설계 기업 없냐? 있었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그러니까 더 사그라져 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으니까는 설계 분야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설계한 것을 누구한테 이제 그러니까 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받아줄 기업이 없는 거야. 이건 서로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한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적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사그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요. 크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의 수건 사업을, 그 다음에 정부 차원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싶으면은, 육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TSMC 같은 것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설계도 켜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원 과제잖아요. 그러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TSMC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팹리스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TSMC가 컸던 요인을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반도체 그 생태계를 설계 분야를 같이 육성을 해줘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TSMC처럼 그러니까 소위 팹리스를 만들었어도 결국은 삼성은 국내에서 설계 수요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미국 기업만 쳐다봐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미국 기업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협상력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력업체들이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재벌 기업한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수건 과제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팹리스 부분을 이거를 그러니까 키우고 싶으면은 이게 팹리스는 크려면은 설계 분야가 같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를 육성하는데 삼성전자도 힘을 보태라 이거예요. 물론 정부가 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뭐냐면 이 팹리스 부분들을 상호에게 밀접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도 그러니까는 TSMC처럼 협상력을 갖춘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분야로 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기술만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컸다고 하더라도 TSMC를 대체하기가 TSMC보다 불리한 거는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는 미국의 애플 등을만 쳐다봐야 되는 일감 따기 위해서 이런 입장하고 TSMC처럼 많은 설계를 그러니까 다른 출구가 좀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뭐냐 반도체 전체 생태계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에 딱 따가지고 그것만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의 부침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TSMC가 그러니까 삼성보다도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더 많이 나가는 이유도 그게 부가가치가 거기다 높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TSMC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듯이 실제로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산업을 육성하려면 제가 이제 산업정책을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우리가 잘 치료를 하려면은 환자가 겪는 고통 이 무엇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마찬가지에 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산업이. 그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는 특히 이 생태계, 특히 뭐냐면 팹리스를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TSMC의 한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우리가 지금 도전장을 내고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설계 분야도 같이 육성을 해야지만 된다. 기업이나 정부가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설계는 내가 할 사업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상품을 특히 만들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설계 과정이 있잖아요. 디자인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에 쓰는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폰에 쓰는 우리가 반도체가 다 틀리잖아요.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TSMC가 하는 역할인 거라고. 그다음에 그걸 작동하는 데 속에서는 이제 메모리 같은 부분도 필요한데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로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근데 지금 뭐냐면 TSMC 쪽으로 우리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도 육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메모리도 가면서 그쪽도 우리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아.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육성하려면 그것만을 쳐다봐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만의 TSMC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어 후발주자로서